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즈런트 기술지원팀의 이철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늘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키 이슈 핫 아이템이었던 1506에 대한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였고요.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는 세션 이후로 이제 테크니컬적인 페이퍼들이 많이 소개가 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저희 에즈런트 일주일 뒤면 키사이트로 바뀌었지만 키사이트 제품들이 어떠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사실 제가 시작하는 시간 40분 이후였는데 갑자기 빨리 끝내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는데 좀 복잡했는데요. 자, 일단 이번 세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보다는 에즈런트에서 제공되는 계측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이제 저희가 로드맵을 구성하는 팀이 또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외국 비지터 분들이 계시면 조금 불편하실 듯 해서 포트폴리오 정도는 이제 저희 손에서 커버를 좀 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일단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편하게 그냥 스펙이 어떤 제품도 있는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여기 계시는 정말 전문가분들 때문에 여러 제품들 편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역할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전문가분들에게 뭔가 개발할 수 있을 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키사이트, 에즈런트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RF 쪽도 있을 거고 옵틱 같은 분야도 있을 거고 파워, 오늘 소개되는 IVE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본사, 디비전들을 두고 있는데 각 디비전의 연구소들이 전부 다 각 나라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F 쪽이나 무선통신 쪽 관련된 쪽은 샌프란시스코의 산타로자라는 지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옵틱 같은 경우는 광 쪽 같은 경우는 독일 쪽에 본사를 두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IVE 쪽, 그다음 IVE 쪽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하치오치, 도쿄 옆에 하치오치라는 지역에 그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수행하시는 임피던스 내지는 CV 측정을 위한 LCR이나 임피던스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또 고베 쪽의 연구소가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IVE 쪽 관련 제품들은 일본의 하치오치라는 영역에 본사를 두고 있고 각 나라의 지사들, 테크니컬 엔지니어 분들부터 해서 세일즈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실 제가 준비했었던 슬라이드에는 이제 하치오치 테스트 디비전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HSTD 제품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치오치에서 나오는 IVE 쪽 관련 솔루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아젠다인데요. 하치오치 HSTD IVE 제품군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또 어떠한 핵심 역량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떠한 솔루션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크게 보면은 B1500, B1505,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하셨던 41 시리즈 대체품인 B1500, B1505 이러한 제품들 내부에 들어가는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모듈들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간단하게 결론을 짓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까 저희가 부스 오전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크게 바뀐 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받았는데 사실은 B1500, B1505 자체에서 크게 개선된 부분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없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모듈 하나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거는 이지스포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개선이 얼마나 됐고 또 어떠한 기능이 조금 추가됐다라는 거지 사실 전체적으로 IVE 특성에서 제품이 뭔가 획기적으로 딱 출시된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내지는 소개시켜드리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비즈니스를 이쪽 IVE 제품군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4080이라고 하는 파라메트릭 테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R&D에서 쓰시는 부분보다는 DC 테스터 양산 쪽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웨이퍼 레벨에 대한 양산 쪽 관련된 시스템 장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B1500이라든지 B1505에서 사용되는 여러 모듈들과 캐패시턴스 CV 측정을 위한 모듈들이 전부 내장이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 그래서 양산 쪽에서 주 타겟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시스템 장비가 될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 사실 이쪽에 대해서 스펙화
스펙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 계열로 해서 어떤 디바이스 분석기, 어떤 IV 특성 내지는 CV 특성들을 가지고 어떤 반도체 물성들의 특성들을 다 뽑아내셔야 되는데, 단일 박스 R&D 랩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계측기들, 저가형, 벤치 타입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저가형 IV 계측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가까이 에질런트에서 IV 쪽 HP 시절 때부터 에질런트 현재 키사이트로 가면서 과거에 어떤 제품군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있는데요. 기존에 4080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있었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러한 계측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입사하기 전 계측기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B1505, 1500, 2900 이러한 계측기들 전에 과거를 간단히 살펴보면 4140이라고 하는 피코암 미터, 그래서 서브피코 레벨까지의 커런트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계측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단종이 됐고, 저희가 요 대체품으로 피코fem토, 서브피코fem토 커런트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계측기는 올해 9월 정도에 다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로우 커런트 측정하시는 이러한 4140 계측기가 있었고, CV 측정을 위해서 4280, 현재는 전부 단종된 장비죠. 요즘에는 많이 쓰고 계시는 게 4294 내지는 4980 같은 LCL 미터. 그래서 기존에 IV 측정용 계측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CV 측정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이런 거라든지 4284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을 하셔서 CV 측정들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IV 쪽 관련해서 또 41 시리즈의 계측기들이 있었죠. 4145, 4155B, 4155, 현재 4155C, 4156C까지 나와 있었는데 모두 단종이 됐긴 했지만, 얘네들 전부 4개의 채널을 4채널 SMU가 장착이 돼서 어떠한 반도체 특성 FET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시는데 사용이 되셨었고, 여기 계시는 모든 것들 다 단종되고 이러한 제품군들로 전부 다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측기들 이외에 멀티어레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멀티어레이 측정을 위한 스위칭 매트리스, 혹은 모듈러 타입, 이런 화면 없이 어떤 IV 특성만 뽑기 위한 모듈러 타입의 IV 계측기들 또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핵심 역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MU, 기본적으로 소스와 소싱과 매저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걸 SMU라고 그러죠. 소스 매저 유닛에서 SMU. 그래서 여러 종류의 SMU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SMU들 각각은 전부 각기 다른 스펙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형태로 모듈 타입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볼티지 소싱, 커런트 소싱, 커런트 볼티지 매저먼트 쪽이 가능한 게 SMU.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와이드한 레인지를 제공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앞 세션에서 보셨다시피 1506은 1505 베이스에서 약간 확장된 편의성을 제공하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1500과 1505라고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 장비들의 경우에는 작게는 0.1 fem토, 100 암페어의 수준에서부터 1500 암페어까지, 바이어스 DC 전압의 경우에는 1000볼트까지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00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1505, 3000볼트, 1000볼트의 경우에는 1505, 이러한 솔루션들 베이스로 가게 되는 거고요. 미니멈으로는 100 레벨의 커런트 레졸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와이드한 레인지에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떠한 영역을 측정하실 건지에 따라서 모듈을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형태를 장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입니다만, 와이드한 레인지, 그 다음에 하이 레졸루션 해서 왼쪽에서부터 로우 볼티지부터 해서 하이 볼티지 쪽으로, 또 로우 커런트 쪽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솔루션들을 좀 한 페이지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드릴 어떠한 분석기들, 또 어떠한 계측기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널라이저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석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계측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미터의 용어를 쓰는 계측기와 어널라이저의 계측기를 쓰고 있는데, 미터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 많이 쓰셨던 LCR 미터 같은 경우, 어떤 측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측정 값이 어떤 숫자로만 디스플레이 되는 계측기들 일반적으로 미터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런 여러 측정 조건들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틱하게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분석할 수 있는 계측기들은 어널라이저라는 분석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즈런트에서 제공하는 주력 제품 중에 두 가지가 1500, 그다음에 15 하이파워 쪽 하면서 1505 모델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1500의 경우에는 볼티지 레벨로서는 200볼트까지. 이 같은 경우는 기본 원박스 형태에서 3000볼트 외부 액세서리를 확장을 해주시게 되면 1000볼트 1500암페어까지 해서 레벨에서의 IOV 특성들을 보실 수가 있는 계측기가 되었고요. 또 이러한 거 필요 없이 외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셔서 이러한 계측기들의 미터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모듈러 타입의 형태들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외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모듈을 제공해서 IOV 특성을 뽑아내시는 형태의 계측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멀티 티핑이 필요한 솔루션들을 위해서 스위칭 매트릭스도 한 3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양산 쪽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크게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을 에즈런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금 말씀드린 B1500, 1505 안에 들어가는 모듈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세부적인 스펙트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3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B1500 분석기, 200볼트까지, 그 다음에 1A 레벨 정도의 분석기, 그 다음에 저가형의 벤치탑 모델들, 그 다음에 1505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B2900 시리즈라고 하는 벤치탑 모델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쪽 저가형 벤치탑 모델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2가지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900, 2960이 있는데 2900 같은 경우는 B1500, 1505에 들어가는 SMU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벤치탑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2900의 경우에는 그게 2가지 제품군에 채널을 2개씩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총 4가지 제품이 제공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간단한 IOV 특성 하신 데는 무난한 양산이라든지 간단한 IOV 테스트 보실 때는 전혀 문제없이 보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재작년 말 정도에 출시된 노이즈가 굉장히 작은 정밀 소스가 출시가 또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려보면요. B2900 기존의 저가형 벤치탑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떤 화면에서 뭔가 디바이스에 대한 분석, IOV 특성을 바로 보실 수가 없었죠. 거의 대부분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었는데 2900 같은 경우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어차피 스펙적인, IOV에 대한 스펙적인 부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부가적으로 이러한 그래픽한 뷰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바로 다이렉트로 장비에서 IOV 특성들을 보실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은 2901, 2911 해서 스펙 100펨토 290 시리즈의 경우에는 100펨토 레졸루션을 가져가고 291 시리즈의 경우에는 10펨토 레졸루션 100나노볼트까지의 레졸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FET 같은 소자들의 특성을, IOV 특성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2채널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노이즈를 제공하는 파워 서플라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워낙에 좋은 계측기들을 많이 좋은 환경에서 쓰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많이 쓰시는 파워 서플라이들 에즈런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파워 서플라이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노이즈 레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수치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면 RMS 값으로 했을 때 3mV RMS 노이즈 레벨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얘도 단일 장비로는 이 정도의 노이즈 레벨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걸로 노이즈 레벨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3mm 어느 정도의 노이즈 레벨들이 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노이즈 레벨들이 사실 일반적인 디바이스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센서티브한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영역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출시된 게 로우 노이즈 계측기에 앞에 노이즈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장착을 해서 이러한 스코프로든 확인할 수 없는 노이즈 레벨 정도까지 제공하는 계측기를 이제 작년 정도에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파워 서플라이의
어떠한 소싱할 수 있는 시그널들의 레벨이 3mV 정도였다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10마이크로볼트 RMS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파워 서플라이, 정밀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SMU처럼 IV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은 있기는 있지만 물론 SMU처럼 성능이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고 주 타겟은 얼마나 노이즈가 적은 소스원을 가지고 여러분 디바이스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느냐의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B 쪽 디비전에서는 벤치탑 형태도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9월에 아까 처음에 30년 동안 있었던 제품군 중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코, 서브 피코 femto 암페어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장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대체 모델로 이제 새로운 모델이 9월 달에 좀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반도체 전력 디바이스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로우 커런트 내지는 고저항 측정기 같은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한 혹은 최적저항 혹은 표면저항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측기들이 앞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속적으로 매년 이러한 계측기들이 업데이트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있는 B1500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 주셨던 4145, 4155, 4156 시리즈들의 대체품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장비도 전부 단종이 되고 B1500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맥시멈, 미니멈 스펙만 우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200V, 맥시멈 200V, 맥시멈 1A 커런트 볼티지, 미니멈 0.2마이크로볼트, 0.1 femto, 100아토까지 물론 모듈을 어떤 걸 쓰시느냐,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쓰시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00아토 레벨까지. 또 CV의 경우에는 기존의 41 시리즈 계측기들을 쓰시던 분들은 CV 측정을 위해서 LCR 미터를 별도로 사용을 하셨어야 됐죠. B1500이나 B1505에는 그 LCR 미터 하나를 SMU 모듈처럼 그대로 갖다 꽂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1kHz에서부터 5MHz 조건까지 해서의 임피던스를 포함한 LCR 특성, 특히 CV 특성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겠죠. 또 펄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IV 특성들을 보셔야 되는 패스트 IV 측정이 굉장히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펄스 웨이트로 따지게 되면 100나노 세컨드, 트랜젠트 IV 측정 같은 거 패스트 IV 측정을 위해서 5나노 세컨드 타임 샘플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뒤에서 보시겠지만 일반적인 SMU라기보다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특별한 또 모듈들이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B1500의 장점, 기존의 아직도 41 시리즈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B1500이 가지는 기존의 계측기들에 대한 장점 같은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41 시리즈의 경우에는 장착하실 수 있는 모듈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제약적이었습니다. 뭐 선택권이 사실 없이 어떠한 모듈만 사용할 수 있고, 뭐 415 시리즈의 경우는 5 같은 경우는 MPSMU, 일반적인 SMU 4가지 딱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더 확장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B150 같은 경우는 여러 특성 스펙을 가지는 MPSMU, HRSMU, 미디엄 파워, 하이 레졸루션, 미디엄 파워, 하이 레졸루션, 하이 파워 SMU, 또 100아토까지 지원하는 뭐 아토 센스 유닛, ASU, 또 캐패시턴스를 측정하실 수 있는 LCR 미터를 그냥 모듈 하나로 갖다가 장비에 집어넣은 MFCMU, 또 뭐 SCB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펄스를 포함한 굉장히 숏 타이밍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를 위해서 패스트 IV 측정을 위해서 펄스 폭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펄스를 포함한 패스트 IV 측정용 모듈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여러 모듈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환경 자체가 셋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지스퍼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 FET, BJT, 파워 디바이스, TFT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는 이 각각의 카테고리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 300가지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라이브러리화돼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커넥션만 하신 다음에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측정이 진행되는 형태로 편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41 시리즈 계측기를 쓰시던 분들이 화면에서 셋업을 하셨던 여러 가지 SMU 몇 번의 측정 조건이 얼마 이런 여러 가지 셋업들을 간단하게 하나의 창에서 보시면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이지스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장점이 확장성이죠.
기본적으로 10개의 슬롯이 장비 뒤쪽에 포함이 비어 있어서 메인 프레임 뒤쪽에 10개의 슬롯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채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SMU를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집스퍼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쓰시는데 기존의 41 시리즈를 데스크탑 PC에서 인스톨해서 기존의 41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을 하고 있고 41 시리즈에서 셋업된 환경들을 B1500 쪽으로 올려서 컨버전해서 셋업할 수 있는 컨버전 툴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의 개념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 다시 말씀드리면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모듈들을 확장할 수 있는데 10개의 슬롯이 비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측정 어플리케이션들이 라이브러리화돼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굉장히 편한, 초심자분들도 사용하기에 문제 없을 정도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경에 새롭게 출시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SMU들이 있는데 작년 말경에 새롭게 출시된 모듈이 MC SMU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커런트 SMU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30V의 1A 수준을 가지는 SMU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기존의 MPSMU 같은 경우 100아토 레벨까지 측정을 하셔야 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하이 레졸루션 HRSMU의 ASU라고 하는 유닛을 써서 두 조합으로만 100아토까지 지원했었지만 최근에는 MPSMU,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MPSMU의 기능을 조금 추가를 해서 ASU, HRSMU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100아토 수준의 ASU를 MPSMU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기능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MPSMU는 안 되고요. 새롭게 MPSMU를 추가하시는 경우에만 ASU를 연동해서 100아토 레벨까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B1500 뒷면을 좀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SMU들을 전부 꽂아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듈들은 슬롯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요. 하이파워의 경우에는 2개의 슬롯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MCSMU가 있고요. 이 위치는 에전트에서 정하는 그 수순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모듈 확장을 하시게 되면 이 순서에 준해서 확장이 되게 될 거고요. 어쨌든 MCSMU,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MFCMU, 멀티 프리퀀시, 1kHz부터 오메가까지의 임피던스 내지는 캐패시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듈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CR 미터나 임피던스 분석기를 그대로 이 모듈 하나에 갖다 꽂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LCR 미터를 보시면 4개의 단자가 나와 있는데 똑같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MFCMU, 그 다음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MPSMU, 그 다음에 1fem토 레졸루션을 가지는 HRSMU, 하이파워 쪽 HPSMU, 패스트 IV 측정이 주 타겟이 되는 WGFMU, 그 다음에 40V까지의 펄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하이볼티지 SPGU 모듈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SMU들에 대한 각각의 스펙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여기 MPSMU가 될 거고요.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HPSMU, HRSMU인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DCIV의 경우에서 스펙적으로 HP의 경우에는 200V의 1A, MP의 경우에는 100V에서 100mA, 미니멈 레졸루션은 10fem토, 하이파워도 10fem토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의 경우에는 MPSMU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1fem토A의 레졸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듈의 경우에는 ASU라고 하는 추가 옵션을 장착을 하시게 되면 100아토 레벨까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하이파워의 경우에 200V의 1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V 1A 거의 200W급인데 이걸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레벨에서 전압전류 특성들을 인가하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HR과 MP의 경우에는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SMU들의 경우에는 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니멈 펄스 위스 같은 경우는 500마이크로,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니멈 샘플링 타임의 경우에는 100마이크로 세컨드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경에 출시가 된 게 MCSMU. 방금 전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MU의 경우에는 미니멈 펄스 위스가 500 마이크로의 타이밍 레졸루션은 100 마이크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MCSMU 바이어스 IB 특성들은 30V 1A로 조금 낮습니다만 펄스적인 측면과 타임 레졸루션의 샘플링 경우에서는 50 마이크로 펄스 위스를 기본적으로 미니멈으로 제공을 하고요. 타이밍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2 마이크로 세컨드의 타이밍 레졸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SM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조금 더 보완을 한 모듈에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FCMU라고 하는 모듈, 1kHz에서부터 오메가까지 CV를 포함한 임피던스 특성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CMU 모듈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25V DC 볼티지를 인가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4284, 4980, 4294 LCR 단독 계측기들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0V. 그래서 이 MFCMU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V. 여기에 SCU라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SCU라고 하는 별도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SMU에서 사용되고 있는 볼티지 레벨을 당겨와서 100V까지에서의 CV 특성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이볼티지 SMU, 펄스 제너레이션 쪽, 플러스 마이너스 40V 레벨에서의 펄스 제너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SPGU. 그래서 기존의 별도의 펄스 환경에서 측정해 주셔서 펄스 패턴 제너레이터가 별도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그 모듈로 들어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 IV,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계측기에 이 모듈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IV 측정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활용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릴라이빌리티 테스트를 위한 MBTI부터 해서 RTN 노이즈 여러 가지 영역에서 패스트 IV 특성들이 측정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니멈 펄스 위스는 10 마이크로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고, 펄스 위스는 100 나노세컨드의 펄스 위스를 가져가고 있고, 가장 장점인 패스트 IV, 그래서 타이밍 레졸루션, 샘플링 타임의 경우에는 5나노세컨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트랜지언트 IV 특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출시됐다고 말씀드렸던 MCSMU에 대한 스펙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펄스 환경 쪽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SMU들이 사용되고 있는 게 미니멈 펄스 위스 500 마이크로에 100 마이크로 타이밍 레졸루션, MCSMU의 경우에는 미니멈 펄스 위스 50 마이크로, 타이밍 레졸루션 2 마이크로, SPGU 미니멈 펄스 5 마이크로, WGFMU라고 하는 패스트 IV용 모듈 미니멈 펄스 위스 100 나노세컨드, 타이밍 레졸루션, 샘플링 타임 5 나노세컨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V 1A의 MCSMU가 추가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펄스 타이밍적인 측면이 여기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SMU가 추가가 되면서 이지스퍼트 소프트웨어가 가져온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오실로스코프 뷰가 되겠습니다. 우선 DCIV를 하시는 경우가 아닌 펄스 형태의 경우에는 내가 주고 있는 펄스, 또 어떤 같은 타이밍, 펄스를 주고 있는 같은 타이밍에서의 커런트 측정 같은 거 하실 때는 전부 오실로스코프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셨어야 되죠. MCSMU와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버전의 이지스퍼트의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 뷰를 제공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인가되는 펄스가 어땠을 때 이때 측정되는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 레졸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오실로스코프 뷰를 보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SCU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웨이퍼 레벨에서 IVCV를 동시에 보시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41 시리즈 계측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IV를 측정하시다가 CV 측정하실 때는 전부 커넥션을 다 풀으셨어야 되죠. 커넥션만 풀으면 되는 게 아니라 IV 장비들 트라이액시얼 커넥터 타입, CV 계측기들 전부 BNC 타입. 그러면 아답터도 있어야 되고 커넥션 바꿔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SCUU, SMU, CMU, Unify 유닛이라고 해서 SCU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셔서 여기 보신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SCU 같은 경우는 두 개의 SMU와 하나의 MFCMU를 엮어주는 스위칭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커넥션 하나만을 가지고 IV 지정하시다가 CV 지정하실 때는 이 내부에서 스위칭이 일어나는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MFCMU 플러스 마이너스 25V였다라고 한다면 요거 사용하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V까지 CV 측정들을 가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웨이퍼 레벨에서의 SCU를 사용하는 커넥션을 한번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커넥션, 연장 케이블 선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측기 있고, 계측기에서부터 연장 케이블이 되고, SCU, 케이블 뽑아서 웨이퍼 레벨로 들어갈 때 IV, CV 동시에 스위칭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이파워 쪽, 1505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맥시멈 하실 수 있는 게 3000V 레벨까지만 가능하셨죠. 30V에 40A, 3000V에 40A 정도. 지금 재작년 말 작년 정도에서 출시된 게 1000V에 1500A. 단일 원박스로는 3000V까지만 측정이 가능했었는데요. 확장해 주시게 되면 아까 1506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듯이 확장해 주시게 되면 1000V에 1500A까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505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넓은 영역에서의 커런트 볼티지 메저먼트와 소싱을 가능하게 해드리는 솔루션이고요. 1000V, 1500A, 10마이크로 펄스 위스의 펄스 시그널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캐패시턴스 메저먼트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B1505 모델에는 뒤에 똑같은 슬롯 공간들이 남아있어서 10개의 슬롯까지 확장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웨이퍼, 패키지, 디바이스들 모든 측정하실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오실로스코프 뷰, 또 커브 트레이서 기능까지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죠. 간단히 B1505가 가지고 있는 모듈들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경우들은 전부 1500과 동일한 SMU들입니다. 그래서 1500, 1505에서 동일한 SMU로 동일한 스펙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505에서만 가능한 부분들이 이쪽 오른쪽과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요거까지는 B1500에서 사용 가능한 모듈이었었죠. MCSMU. 그래서 이쪽 하이 커런트, 하이 볼티지, 울트라 하이 볼티지 커런트, 그다음에 하이 볼티지 미디엄 커런트 여러 확장을 가지고 통해서 전압전류 레벨을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스펙을 이렇게 IV 스펙으로 한번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요. MCSMU의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30V에 1A. 근데 여기에서 보실 부분들은 전부 펄스 형태에서 해당되는 전압과 전류 측정과 인가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MCSMU의 경우에는 펄스인 형태에서 30V에 1A까지 가능하게 되겠고요. UHC, 울트라 하이 커런트 쪽에서는 60V, 옵션에 따라서 60V, 볼티지 레벨 60V, 500A냐, 1500A냐 옵션을 취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이 볼티지 미디엄 커런트의 경우에는 1500V, 2200V까지 해서 2A 내지는 1A 정도, 그다음에 110mA 이러한 정도의 레벨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울트라 하이 볼티지의 경우에는 이 부분 펄스, 이 전체가 펄스고요. 여기 DC 레벨, 그래서 1000V인 경우에 펄스의 경우에는 200mA, 펄스의 경우에는 200mA, 20mA 죄송합니다. DC의 경우에는 10mA 레벨까지 전압전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B1505 메인 프레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SMU 모듈 중에서 MCSMU 2개 또는 HCSMU 2개의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익스펜더, 확장성을 가진 익스펜더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정도의 스펙을 옵션으로 1500A냐, 500A냐의 옵션으로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이 볼티지 미디엄 커런트 이 정도의 스펙을 가져가고 있는 이 스펙의 경우에는 MCSMU 2개 또는 HCSMU 2개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 같은 동일한 SMU를 이용을 하고 커런트 익스펜더를 사용을 하시고 이러한 픽스처를 사용하셨을 때 이러한 정도의 스펙을 가져가실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볼트까지의 바이스 랩에 DC 볼티지 볼티지 인가할 수 있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MCSMU 2개 또는 MCSMU와 HCSMU의 콤비네이션과 UHV 익스펜더와 픽스처를 사용하셨을 때 1000볼트 10mA, 20mA 레벨까지의 확장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6은 전 페이지에서 좀 많이 보셨었는데 1506은 사실은 R&D 레벨에서도 쓰실 수 있지만 어떤 양산된 패키지화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전수 검사를 포함한 어떤 QA 쪽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어떤 부품에 대한 분량을 쉽게 보실 수가 굉장히 간단한 커넥션으로 보실 수가 있고 어떤 데이터 시트, 별도의 커넥션 복잡하게 하실 필요. 1505의 경우에는 확장성이 많지만 굉장히 복잡한 컨피그레이션을 복잡한 연결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1506 같은 경우는 별도의 커넥션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버튼 한두 개 누름으로 인해서 데이터 시트 형태로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최근에 출시가 돼서 사실은 저희도 오늘 솔루션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갖춰져 있는 건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이 제공이 돼서 앞으로 많은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실 거로 믿어지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즈런트 일주일 뒤면 저희가 키사이트로 바뀌게 되는데 키사이트에서는 여러 형태의 IAV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정확한 측정도 사용하시는데 편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을 제공해. 근데 오늘 잠깐 한 30분 정도 설명드리는 걸로 이 스펙들 전부 다 습득하시긴 아마 어려우실 거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 쪽 연락을 주시면 컨피그레이션부터 해서 스펙에 필요한 부분들 전부 다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